주말에 제가 4번에서 5번 정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 불안하다, 안 좋다, 모양 좋지 않다, 여기 지키지 못하면 힘들다라고 제가 막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따라타시고 흔들리실까봐 평소에는 제가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주말에는 꽤 강하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입니다. 자, 오늘 2025년 9월 22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에휴, 역시나 찝찝하더라니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비트코인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영상을 비교해보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좀 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선 첫 번째, 강저항 대를 아주 살짝 절벽에 손가락 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흐름에서 금리 인하라는 호재를 달고도 못 가는 게 좀 찝찝하다. 그리고 애매한 구간에서 자꾸 걸쳐 있는데 여기에서 잘못 삐끄러져 내려오면 줄줄줄 흘러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좀 애매한 상황에서 크게 들어올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락한 상황입니다. 주말에 제가 4번에서 5번 정도 계속 말씀드렸던 건 불안하다, 안 좋다, 모양 좋지 않다, 여기 지키지 못하면 힘들다라고 계속 어느 정도 숏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막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따라타시고 흔들리실까봐 평소에는 제가 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주말에는 꽤 강하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나 안 좋을 수 있으니 대응하셔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메시지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말을 한번 복귀를 해보면 주말에 계속 옆치기를 하면서 행보를 했어요. 제가 이것도 카톡이랑 텔레그램방에다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에 옆치기를 하면서 채널을 이탈하면 이러다가 한번 쏟아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대응하셨다면 그래도 피해를 좀 최소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제가 봤던 기준은 여기 2번 자리 더불어서 1번 자리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번 자리를 올라타지 못했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아마도 1번 자리까지는 좀 열려있는 상황이 되겠죠. 1번 자리의 기준은 약 113.5K 정도 언저리부터 한 113K 언저리까지가 돼요. 내려오더라도 만약에 여기에서 지지만 받아준다면 한 상승 사이클, 그 다음에 하락 사이클, 그 다음에 상승 사이클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1번 자리를 지켜줘야겠죠, 당연히.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1번 자리까지 부셔진다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줄창 계속 말씀드렸던 A파, B파, C파로 뻗어나가는 한파동이 진행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 1번 자리를 지켜주는 게 주초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특히나 오늘 미장 열리고부터의 무빙에서 이 자리를 못 지켜준다면 만약에 이 자리를 밟고 반등을 주더라도 아주 강하게 이 주말에 쌓아놨던 매물대를 돌파해내지 못한다면 한 발 더 빠질 가능성이 보인다. 그래서 심플하게 정리를 했을 때 기존에 봤던 1번과 2번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2번 다시 한번 못 올라타면 고갱은 없다. 2번 못 올라타고 중립구간 내에서 움직이는 건 그냥 흩날림일 뿐이다. 결국은 2번 자리에 올라타 주던지 1번 자리를 하방 이탈하던지 둘 중에 하나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안에서의 무빙은 단타를 치고 이 2번 자리와 1번 자리를 기준으로 이탈하는 방향으로 중단기적인 흐름을 이렇게 상방으로 갖고 가거나 이렇게 하방으로 갖고 가는 게 맞는데 현재 흐름 상황에서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C파의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6대 4 정도로 숏이 유리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숏이 더 유리하냐라고 하면 현재 이렇게 쌓여진 천장이 굉장히 단단해 보입니다. 이 천장을 뚫으려면 결국 또 한 번의 호재를 달고 올라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 호재 써먹었죠.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면서 강한 추세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이 언저리에서 롱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횡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롱을 탔는데 금리 인하의 호재를 쓰고 그만큼 기대감이 컸던 것들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감이 굉장히 많이 엄습해 있을 거라고 보고 마지막 마지노선이었던 채널까지 깨지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이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1번 자리를 밟더라도 아주 강하게 튀지 못한다면 결국은 추가적인 실망 매물 매도세가 나오거나 본전 로스를 치거나 하는 물량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장을 뚫어낸다고 하면 굉장히 큰 호재를 달고 날아가 줘야 하는데, 현재 그런 호재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결국 차트적으로도 무너졌고 호재적으로도 크게 들어올릴 만한 호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C파의 흐름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두는 게 좋겠다라고 최종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더리움도 체크를 해볼게요. 제가 기존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 강저항대를 맞은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서 숏이 좀 더 손익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큰 기간의 행보, 즉 이 주요 자리를 한 번 더 바닥 체크하러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숏을 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말에 한번 쏟아내면서 저는 반익을 날렸고요.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나머지 잔량은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이더도 비트도 하방의 그림으로 보고 있었고 적절한 상황으로 흘러내려줬습니다. 즉 숏 자리는 조금 보였던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응하기를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디 참고하셔서 대응을 잘 하셨었으면 좋았겠고, 더불어서 이더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매물대가 빠진다면 적어도 이 쌍바닥 자리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는가. 여기는 기존의 통곡의 벽이었던 4,000대 플러스 한 번 더 지지를 받았던 리테스트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 나올 자리는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반등을 해주는 기존에 주말에 쌓았던 매물대까지 한번 올라와 주는지를 보고 여기에서도 저항 뚫지 못한다면 비트와 마찬가지로 한 발 더 빠져서 요런 자리까지는 빠질 수 있겠다. 약 어느 정도까지 3,300대까지는 열어놓고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요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점은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이게 좀 아쉬워요. 안 좋다 미리 말씀을 조금 드렸었는데 잘 대응하셔서 피해가 많이 없었으면 하긴 한데, 알트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빠졌더라고요. 부디 대응을 잘 하셨기를 바라고, 한 주의 시작이 하락 시작이라서 힘이 좀 없으시더라도 잘 대응하고 기다리고 손절을 조금 쳤더라도 시드가 남아있다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상심 마시고, 손절이 나갔다면 조금 더 냉철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포지션 잡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항상 긴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신 분들 잘 보고 있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 영상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